교도소에서 온 편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독방에 있던 그는 징벌이 끝나자마자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갑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억울하다 말하지 못한 곳이 그 곳이기도 합니다. 제2화 이감 가는 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편지를 씁니다. 아니, 특별하다기보다는 절망적이면서도 희망적인 편지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독방에서 풀려나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길 위에 있습니다. 새벽 5시 철문이 열리던 순간의 무거운 쇳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차가운 울림은 마치 내 인생의 또 다른 장이 넘어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교도관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한동안 그것이 내 이름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독방에서 보낸 6개월 동안 나는 숫자로만 불렸거든요. 주간번호 2847번. 그것이 내 존재의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독방이 제일 고통스럽다고 말하지요. 맞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독방보다 더 두려운 곳이 있다는 걸 압니다. 바로 그들이 있는 혼거방, 조직폭력배들의 차가운 눈빛과 주먹이 기다리는 곳 말입니다. 나의 독방 생활은 그들과의 충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중 그들의 폭언과 협박이 도를 넘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이 여기서 뭘 한다고 까불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야 했던 그 말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내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당신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작은 사진 한 장, 접혀서 모서리가 해진 그 사진을 보며 그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 나는 억눌린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물론 결과는 뻔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명, 나는 혼자였으니까요. 내 주먹 한 번에 그들의 주먹은 10번이 돌아왔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고 입안이 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당신을 지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한 번의 반격이 나를 독방으로 밀어넣었고 동시에 내 목숨을 지켜준 셈이었습니다. 징벌실에서 보낸 6개월. 2m 1m의 좁은 공간. 겨우 환기통 하나가 전부인 그곳에서 나는 매일 당신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복수는 집요하니까요. 징벌은 끝났지만 그들의 보복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교도소도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준비한 답은 단 하나, 이감. 책임을 피하고 사건을 키우지 않기 위해 나를 다른 곳으로 내모는 것이지요. 나는 그들에게 골칫덩어리일 뿐입니다. 조용히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나는 지금 호송차에 앉아 있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교도관 만류로 내가 기거했던 혼거방에는 가지도 못하고 사동도우미가 챙겨다 준 대로 받았습니다. 공장은 아직 출역 전이라 직접 가서 챙길 수 있었습니다. 달리는 차량의 창문은 뿌옇게 가려져 있어 바깥이 선명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틈새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빛, 흔들리는 그림자, 먼 풍경의 윤곽이 눈에 들어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바깥 세상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5년 6개월 만입니다. 차창 너머로 잠깐 보이는 나무의 초록빛이 낯설어 보입니다. 계절이 바뀌었나 보네요. 독방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었거든요. 들판 위를 스쳐가는 바람의 움직임이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회색 벽만 보다가 초록색을 보니 눈이 부십니다. 햇빛조차 내겐 오래된 연인 같았습니다. 그 따사로움이 낯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입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에만 익숙해진 내 눈의 자연광은 너무 강렬합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이 빛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호송차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급할 것도 없겠지요. 어차피 나는 다른 교도소로 가는 길이니까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유로운 기분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손발이 꽁꽁 묶여 여전히 갇혀있지만 마음만큼은 창밖의 풍경과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경이 그대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은 그대가 웃을 때의 눈매와 닮아 있었고
회색 도로를 가로지르는 바람은 그대의 긴 머리카락이 흩날리던 순간을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5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 채 가슴속에만 그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도 쓰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이런 곳에 있는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고백하듯 편지를 꺼내어 놓습니다. 기억 속에서 가장 또렷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던 그날 저녁입니다. 가을이었지요. 노을이 번지던 하늘 아래 그대는 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희미합니다. 다만 그대의 옆모습을 보며 이 순간이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만이 선명합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산책이 될 줄은. 일주일 후 나는 체포되었고 이곳에 갇혔습니다. 세상과도 그대와도 단절되었습니다. 편지 한 장조차 붙이지 못한 채 그저 가슴속에서 그대를 불러보는 것으로만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독방에서 보낸 6개월 동안 나는 매일 그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그대의 웃음소리, 발걸음 소리, 심지어 그대가 입었던 옷의 색깔까지도. 그 기억들이 나를 미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절망의 순간마다 그 기억들이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기억들이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그리워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밤마다 그대의 이름을 속삭이며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으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바깥 세상의 공기를 조금이나마 느끼니 나는 그대가 더욱 그립습니다. 교도소라는 곳은 참 이상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말라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감정은 더 강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에겐 그대에 대한 그리움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아물지 않고 더 깊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대의 얼굴이 흐릿해질까봐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너무 선명해서 괴로울 정도입니다. 창밖으로 작은 마을이 보입니다. 빨간 지붕들 사이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인가 보군요. 그 집들 안에서는 지금쯤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는 잔소리를 하고 아버지는 조용히 밥을 드시겠지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실은 기적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자유롭게 길을 걷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곳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차는 계속 흔들리며 길을 달립니다. 멀리 산의 능선이 보입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호송차가 올라갑니다. 자유롭게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대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 죄는 지울 수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들, 상처 입힌 사람들, 실망시킨 이들. 이 모든 것들이 내 과거가 되었고 그 무게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그리움을 품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싶습니다. 독방에서 나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교도관이 가져다준 헌책들이었지요. 성경, 불경, 철학책, 소설. 무엇이든 읽었습니다. 글자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간절했습니다. 그 책들을 통해 나는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작가의 자전소설이었는데 그 사람도 젊은 시절 감옥에 다녀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인간의 존재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성숙시킨다고, 시련은 영혼을 단련시킨다고 말이지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상한 말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더 많이 반성하게 되었으며, 더 간절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감이 끝나면 나는 또 다른 교도소의 차갑고 무거운 문 안으로 들어가겠지요. 그곳이 어떤 곳일지,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규칙,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갈등들. 하지만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방에서의 6개월이 나를 단련시켰거든요. 고독을 견디는 법, 절망을 이기는 법, 희망을 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더 깊이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나는 잠시 자유로운 듯합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내 눈을 적시고 그대의 모습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요. 수갑이 차가워도 호송차가 흔들려도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새로 가게 될 교도소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또다시 주먹을 들어야 할 상황이 올까요? 아니면 조용히 현기를 채우며 추수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고 당신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여, 부디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를 원망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그대를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있음을 이렇게 글로 전합니다. 비록 쇠창살 너머에 있지만 내 마음은 오늘만큼은 바깥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제나 그대가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나를 잊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라도 당신만은 웃으며 살아주세요. 다음 편지에서는 새로운 교도소에서의 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어쩌면 또다시 벽과 절규에 갇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길 위에서만큼은 나는 분명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내 마음은 언제나 그대를 향해 있습니다. 호송차가 고개를 넘습니다. 이제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산에서 평야로, 시골에서 도시로, 새로운 곳,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5년 6개월 만에 처음 글로 쓰는군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깨달은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거리나 시간이나 상황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집니다. 철문 너머 세상에 닿기를 바라며 그리운 그대에게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온 편지 두 번째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조만간 제3화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